우리가 2번을 하고 있죠. 자, 지난 시간에 이거 설명드렸죠. 그럼 한번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앞에 계산할 때 객실 점유율 배웠죠. 호텔 객실 점유율, occupancy. 나중에 이제 아마 다음 장이나 하면 호텔에 대해서 배우는데, 그게 이제 객실 점유율입니다. 거기 보면 68.8, 68.6, 유럽, 아시아, 미국 64.5, 중동과 아프리카 63.3입니다. 그래서 대략 60%를 좀 넘죠. 이게 전 세계 평균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객실료는 139달러, 115, 121, 165달러. 대략 이렇게 나라별로 115에서 165달러 이 사이에 호텔 객실료가 정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한번 여러분이 계산을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한다? 앞에 우리 그 강의 노트 있죠? 강의 노트 그 식을 딱 보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건 뭐 들어간다 했습니까? 1년 365일 여기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뭡니까? 객실당 몇 명이 투숙하느냐 평균 여기 나와 있죠. 1.69. 그 다음 여기는 뭐였습니까? 관광객 수죠. 관광객 수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였습니까? 관광객이 오면 호텔에 투숙하는 비율이죠. 비율 여기 보면 98% 돼 있죠. 0.98. 그 다음에 그 지역의 관광지에 머무는 숙박 체류 기간 여기 보면 9일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9일.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세요. 1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계산기에다 탁탁탁 넣으면 되죠. 계산기에 넣으면 됩니다. 그럼 이 값이 나오겠죠. 값이 나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이게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제가 또 설명할 겁니다. 1분 동안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걸 곱해서 여기 쓰고 요걸 곱해서 여기 쓰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되겠죠. 그럼 요 값이 나오죠. 자, 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156만 명이 방문하니까 그죠? 곱하기 그 중에 대부분이 뭐 이건 비현실적이죠. 대부분이 하여튼 투숙한다고 하면 그리고 이 사람들이 9일 동안 체류한다. 곱하기 9. 그러면 1375만 9200개의 객실이 필요하죠. 얼마 동안? 1년 동안 1375만 9200개의 객실이 필요합니다. 1년 동안에. 그렇죠. 왜냐면 이거는 1년 동안 방문객 수가 156만 명이니까. 그렇죠. 1370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이런데 실제는 뭐다? 아니죠. 이거는 1년이니까 365로 나눠주고 또 방 하나에 2명 자는 사람도 있고 3명 자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1.69명입니다. 그래서 1.69명을 이제 나눠줘야죠. 그래서 365 곱하기 1.69 하니까 616.85가 됩니다. 그래서 1375만 9200을 요걸로 나눠주니까 22,306개로 확 줄어들죠. 하루에 22,306개 객실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하루에 확 줄어들죠. 그렇죠. 그러니까 22,000개 같으면 뭐 호텔 뭐 하나당 만약에 100개가 있다. 그죠? 100개가 있다면 한 220개 정도 호텔이 있으면 충분히 이제 수용이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왜? 이거는 100% 객실 점유율일 때입니다.
앞에 제가 보여줬죠. 세계 평균이 얼마였습니까? 60 몇 %라 그랬죠. 100% 있을 수가 없죠. 왜? 왜냐하면 내가 자 봐요. 호텔에 내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뭐 100개짜리 호텔이 있다. 매일 이 100개짜리 호텔이 이게 이제 뭐 객실이라. 하여튼 뭐 이렇게 쫙 있다. 그죠? 매일 이 객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손님 매일 100개가 팔리는 객실이 있습니까? 없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언제는 가능합니까? 성수기에는 가능하다 했죠. 성수기에는 가능하다. 왜? 워낙 많은 사람이 오지. 근데 비수기도 있고 또 성수기가 반짝하고 끝나죠. 우리 부산 같으면 7월 말에서 8월 초 반짝하고 끝이잖아요.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못 차죠. 못 찹니다. 그러다 보니까 100% 찰 때도 있고 뭐 90%, 70%, 60%또 어떤 데는 심하게 비수기 때는 뭐 30%도 될 수 있고 그죠? 30% 될 수 있고 이때는 100% 될 수 있고 그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60%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는 70%입니다. 그죠? 좀 높은 편이죠. 세계 평균보다 높은 편이죠. 아주 이름난 관광지인 모양입니다. 그죠? 이거는 그냥 가상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걸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계산은 뭐냐면 100%일 때 필요한 객실수인가. 근데 100%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는 현실적으로 70%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려면 어떻게 한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그냥 0.7을 나눠주면 됩니다. 이게. 70%를 0.7로 나눠주면 31,866개가 딱 나오는 겁니다. 그럼 왜 이거보다 많아집니까? 많아지죠. 왜 많아집니까? 그 이유가 있죠. 자, 보세요. 자, 31,086개. 알겠죠? 이게 좀 마우스라니까 잘 안 되니까, 그죠? 근데 우리가 빌린 게 22,000이죠. 여기 보면. 22,000.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306개지만, 이게 이만큼 필요한데, 우리가 이거는 100%를 매일 채워야 되니까 100% 매일 못 채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70% 객실 점유율이 70%일 때 22,306개를 채우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0.7로 나눠주면 31,000 여기 나와 있죠. 31,866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냐면 요만큼이 지금 똑같죠. 22,360개잖아요. 그죠? 22,000 내가 이제 설명하자면 그렇습니다. 이런 계산하면 0.6로 나누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줘야 되니 그죠? 자, 이 전체의 뭐다? 전체의 70%가 31,860개의 70%가 22,306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많을 때 객실이 31,000개가 될 때 어떤 데는 31,000개가 다 팔리고 어떤 데는 10,000개만 팔리고 어떤 개는 20,000개만 팔리고 왔다 갔다 하죠. 그러다가 70%가 22,306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22,300이 필요한 이 22,306개라는 객실수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것만 딱 돼 있잖아요. 그럼 자요. 성수기 때 다 팔렸죠. 그럼 비수기 때 몇 개 팔린다? 10,000개 정도밖에 못 팔렸죠. 반밖에 못 팔리잖아요. 그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 이야기한 대로 22,306개를 채울 수 있습니까? 못 채우죠. 왜? 우리는 항상 매일 365일 100%를 채워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란 말이죠. 이걸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하려면 그만큼 더 많은 호텔 객실수가 있어야만 채우고 적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평균적으로 22,306개를 갖다가 우리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좀 이야기 어렵지만 여러분이 하여튼 이렇게 이제 요런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접근해 보세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고. 그래서 우리가 31,866개가 있어야지 어떤 날은 30,000개 이상을 채우고 어떤 애는 10,000개만 채우고 했을 때 평균적으로
336개를 채울 수 있다. 306개를 채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0.7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0.7로. 이걸 나누어야만 이게 현실적인 객실수가 된다. 요것만 해버리면 요것만 했을 때는 우리가 요런 많은 사람들을 수용하기가 어렵다. 수용하기가 어렵다. 왜? 이거는 100% 객실, 늘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 채우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100% 채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금방 이야기했죠.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현실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이 충분한 관광객들이 이만큼 연간 와서 이렇게 투숙을 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데 이걸 수용을 하기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고. 실전이다. 이게 시험 문제다 생각하고 제가 시험 문제 이렇게 딱 내니까 시험 문제 이렇게 내겠죠. 여러분에게. 그럼 여러분은 자, 호텔 객실수를 계산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해야 되죠. 자, 1분 정도 줄 테니까 한번 해보세요. 이게 시험 문제다. 딱 생각하고. 자, 아까 똑같죠? 여기 분모에는 365가 들어가고 여기는 방 하나에 2명이 들어가네요. 그럼 여기 365 곱하기 2 이러면 되겠죠. 또 여기는 관광객 수가 들어가야 되죠. 관광객 수가 여기 있죠. 그 다음에 호텔에 투숙하는 비율은 아까보다는 이제 사실 이제 이 정도 되겠죠. 현실적으로. 0.4를. 그 다음 며칠 체류기간이 5죠. 5. 이렇게 해서 요걸 곱한 걸 여기다 적어주고 이걸 곱한 걸 여기다 적어줘서 나누면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값이 나오죠. 근데 요거는 뭐다? 100%일 때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좀 가능한 현실은 이 실제 여기 관광지에는 50%의 객실 점유율입니다. 그쵸? 그럼 뭐 여기다 0.5를 또 나누어 줘야 되겠죠. 그죠? 자, 답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됩니다. 365만이 여기에 들어가죠. 그 다음 0.4가 여기에 5가 여기. 그래서 730만 개의 호텔 객실수가 필요하다. 연간. 그렇죠. 이건 연간 방문객이니까, 그죠? 하루에 365만 방문하는 날은 없죠. 연간입니다. 자, 그런데 1년 365일이니까 곱하고, 여기 보니까 한 방에 2명이 투숙하네요. 그래서 2를 곱하니까 730이 되었다. 730만 나누기 730. 왜? 하루에 필요한 걸 우리는 찾으니까 하루에 10,000개가 필요하다. 근데 이거는 뭐다? 100% 객실 점유율일 때 이 이야기다. 근데 실제는 50%다. 그럼 0.5로 나누어 준다. 그러니까 뭐다? 2만 개의 객실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2만 개. 그러니까 앞서 이야기한 대로 여기 이제 2만 개죠. 그죠? 2만 개의 50%가 만 개잖아요. 그죠? 요 만 개. 그죠? 이 50%가 만 개라는 이야기지. 그럼 맞죠? 2만 개에 50% 객실 점유율을 했을 때, 객실 점유했을 때 만 개니까, 이제 2만 개가 있으면 수용이 되는 거죠. 수용이 됩니다. 자, 실전입니다. 아까보다 조금 더 어렵죠? 실전 문제가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주어졌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 1분 주겠습니다.
다 풀고 있습니까? 자, 봅시다. 똑같죠? 여기 500만 명이 들어가고 0.6이 들어가고 4일 두수겠죠. 그럼 계산이 나오죠. 여기는 365 한 방에 2명 그러면 곱하기 요거 2개 곱하기 여기 넣고 하면 답이 나오죠. 요걸 100%니까 65%로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 0.65 그러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되죠. 25,289 뭐 점 넣으면 여러분이 반올림 하세요. 그렇죠? 점 뭐 객실은 없잖아요. 그래서 25,289개 이렇게 하면 보다 답이 되겠죠. 그래서 500만 곱하기 0.6 곱하기 4니까 1200만 개가 필요했다. 연간. 그래서 하루에 필요한 걸 요거 2개 곱한 거면 730으로 나눠주니까 하루에 16,438개가 필요하더라. 근데 그건 100%다. 그래서 65%로 나누어줘야 된다. 나누어주니까 25,289개가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25,000, 그죠? 25,289개. 여기에 65% 대략 이쯤 되겠죠. 65% 이쯤 되죠. 이게 뭐다? 16,438이다. 그죠? 이게 65%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죠. 이 25,289를 구해야 된다. 이제 다 풀 수 있죠. 이 시험 문제 나오면 여러분은 이건 제가 반드시 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 한 명도 빠짐없이 풀어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3번을 하겠습니다. 요동치는 수요수정. 왜 요동친다고 했습니까? 성수기와 비수기가 연간 그죠? 1년 중에 성수기가 있다가 또 비수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요동을 친다고 했습니다. 자, 3번 요동치는 수요수정과 공급이죠. 자, 그래프를 보니까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프 보면 어떻게 씁니까? 얘가 뭡니까? 수요죠. 수요가 뭡니까? 관광객 수입니다. 그죠? 자, 밑에 여기 세로 가로로 X축이죠. 여기 Y축. X축을 보면 JFM 뭡니까? 보면 알겠죠, 여러분이?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September, October, November, December. 즉 1일부터 12월까지네. 그죠? 그런데 이 요동을 치고 있죠. 관광객 수를 보니까 여기 약간 여름에 그죠? 여름 지역이 보니까 비수기고 약간 겨울과 그죠? 여기 겨울에 쫙 올라가죠. 겨울 지역이 성수기고 이렇게 되어 있네. 그죠? 그렇죠. 비수기고 여기 성수기다. 제가 석사할 때 마이애미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플로리다 제일 남단에 마이애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애미가 딱 이렇게 되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비수기입니다. 근데 겨울에는 여전히 거기는 뭐 동남아시아와 똑같거든요. 여전히 따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겨울에 북쪽에 뉴욕 이런 데는 춥지 않습니까? 시카고 이런 데는 눈도 많이 오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겨울이 성수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이애미가 이렇거든요. 그게 딱 요 지역이 이런 거예요.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스포즈라는 말은 이제 if라는 뜻입니다. 가정을 하는 거죠. 가정. 이게 이제 가상의 관광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가상의 관광지. 자, 다음과 같이 우리가 한번 보자. 특정 관광지의 수요는 보여주고 있다. 이 특정 관광지입니다. 보여준다고 가상을 하자 이 말이니까 if니까.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계절에 따라 틀리죠. 겨울에는 성수기고 그죠? 겨울에는 성수기고 여름에는 그죠? 여름은 비수기다. 썸머는 비수기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림 A가 여기 있죠. 그래서 이게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림 A에
묘사된 것처럼, 그죠? 그림 위에 나타난 계절적 패턴을, 계절적 성수기, 겨울, 비수기, 여름, 계절적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고 가정을 하자, 이런 뜻입니다. 이거는 가상의 관광지니까, 그죠? 가상을 하자, 이렇게 봅니다. 자, 요걸 토대로 해서 이제 우리가 수요 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수요는 이렇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렇죠. 그런데 여러분들 복잡하죠 좀. 그래서 제가 요거 따로 요거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거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이 그림은 이거가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한 게 이거죠. 수요 관광객 수.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공급.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공급선이란 말은 뭐다? 호텔 객실수가 여기에 이렇게 제공되고 있다. 호텔 객실수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죠. 호텔 객실수는 뭐 만 개만 만 개, 예를 들어서 만 개다 하면 만 개가 그냥 일정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밑으로 가면 여기는 5천 개 만약에 객실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에. 그럼 5천 개 이래 되겠죠. 이래 가면 8천 개 뭐 이런 식이죠. 그래서 객실수가 왔다 갔다 뭐 만 개 됐다가 5천 개 됐다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건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수준에 맞췄다. 어디 수준에? 성수기에 맞춰서 제공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이건 좀 이따 설명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부터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자, 여러분 강의 노트 이렇게 돼 있죠. 자, 금방 제가 그 그림 보여줬죠. 그게 그림 B입니다. 그림 B에는 공급의 수준이 제공되고 있다. 그렇죠? 그림 B에 제공되고 있죠. 공급 수준 봤죠? 어디에 맞췄습니까? 성수기에 맞춘 거 봤죠? 성수기 여기에. 이게 피크 시즌입니다. 이걸 번역하면 성수기입니다. 공급의 수준은 제공되고 있다. 그래서 성수기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성수기에 맞춰서 우리가 보여줬으니까. 그렇죠? 성수기에 맞춰서 공급되고 있는 걸 금방 제가 보여드렸죠. 자, 성수기에 관광지에 오는 관광객들은 수영이 아주 편안하게 다 투숙이 다 된다. 뭐 혼잡 없이 오버클라우딩, 그죠? 물론 뭐 클라우딩 혼잡이고 오버클라우드는 아주 과도한 혼잡이겠죠. 하여튼 과도한 혼잡 없이 모두 다 편안하게 호텔에 수영이 됩니다. 왜? 그만큼 호텔 공급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죠? 많잖아요. 성수기에 맞춰서 공급이 됐으니까. 그러나 문제가 있다. 무슨 문제냐? 성수기에 맞춰서 호텔이 성수기에 맞춰서 공급이 됐잖아요. 그러면 비수기는 어떻게 할 거냐? 손님이 안 올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낭패죠. 손님이 안 올 때는 엄청나게.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관광지는 낮은 객실 점유율 수준 극히, 그지? 하여튼 심하게, 극히, 심하게 낮은 객실 점유율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고통받는다. 누가? 호텔 기업들이. 왜? 직원들은 있는데 손님은 없다. 텅텅 비어 있다. 그럼 어떻습니까? 힘들죠. 요즘처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 초래가 되는 거죠. 성수기 때는 뭐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성수기가 늘 1년 내내 있습니까? 아까 그림 봤죠? 성수기는 주로 어느 계절에? 겨울에. 그럼 나머지 봄, 여름, 가을은 어떻게 할 겁니까? 봄, 여름, 가을은 손님이 적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고통스러운 거야. 낮은 객실 점유율 때문에 고통스러워.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 밑에 이 표현이 있잖아요. 뭐뭐 때문에 due to, because of 알죠? 뭐뭐 때문에 낮은 객실 점유율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는 겁니다. 요때는 반짝해요. 요때는 맞췄으니까 공급선이 맞췄죠. 성수기 때. 근데 성수기 여기 보면 2월달 정도 되겠죠. 2월 뭐 한 중순쯤 되겠네. 하여튼 2월달에 친 거죠. 요 2월달 딱 맞추고 그 다음부터는 자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럼 이 전부 다 뭡니까? 이게 손실이 이게 객실을 다 못 채우는 거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래서 이게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죠. 요때 반짝하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못 채우니까 어느 정도를 못 채워야 되는데 너무 많이 못 채우잖아요. 계속 다른 월은 그죠? 다른 월은 형편이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고스란히 호텔 기업의 손실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죠. 요거죠.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보면 여기 이제 놓은 것처럼 피크 시즌에는 충분히 만족한다. 피크 시즌은 충분히 만족한다. 그리고 혼잡도 없이 아주 과도한 혼잡 없을 때 편안하게 수용이 됩니다. 그러나 비수기 기간 동안에 특히 비수기가 이제 이 기간이잖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은 더 갭이 크죠. 더 차이 컸다. 그러니까 낮은 객실심리로 인해서 극히 낮은 객실심리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든요. 요거는 좀 감내할 만한데 이제 여기 너무 낮으니까 그죠? 요 비수기 때는 너무 낮으니까 호텔에 손실이 로스가 발생하고 있다. 그게 이제 요 그림 B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